자, 지금 케이블카를 타고 여러분들의 주식과 코인이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20분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쵸? 근데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뭔가를 효과를 보려고 하죠. 그거 자체가 이미 진 게임이에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죠. 그쵸? 그렇게 절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보이진 않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래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되게 빨리 올라가길 바라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꼬시는 거야. 올라가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급등하다가 급락하기도 해야지. 그래야지 맞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항상 올라가기만 기대합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모순. 그렇게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금 문이 열렸어요. 내리면 안 돼요. 여기서 내리면 중도 하차예요. 그쵸? 포기할 건가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저기 정상으로 가야죠. 그쵸?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전 다 얘기할 때 항상 주식과 코인에 빗대서 얘기하죠. 왜 얘기할까? 아,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으면 포기할 겁니까? 3골 넣어야죠. 그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그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이랬어? 가리왕산 케이블카 수감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가 수감역에서 가리왕산. 아,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올라갈 겁니다. 자, 지금 보이진 않고 있는데 벌써 저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점에서. 그쵸? 그럼 되게 많이 올라온 건데, 그런데 이렇게 거의 다 와갈 시점 돼가지고 여러분이 막 갑자기 뉴스 보고 산다고요. 그쵸?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벌써.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야 되는 위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사야 되는 위치인지, 아니면은 여기는 지금 내가 사는 데가 되게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참 비유 적절한가요? 네, 총 20분 코스 올라가는 건데 이제 1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많이 이미 올라왔어요. 이 위치가 지금 상당히 이제 고점과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수많은 언론과 어떤 뉴스 그리고 유튜브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입지를 시작할 겁니다.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고점에서 사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즉 뭐죠? 더 비싸게 사줄 곳이 없을 때, 그때 바로 악재를 터뜨리면서 여러분이 매도를 아무리 쳐도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케이블카와 주식이 많이 닮았네요. 자, 이제 진짜 고점에 도착했습니다. 다 보이시죠? 저곳이 꿈이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저기에서 도망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전에 가야 되는 거죠. 자, 저렇게 계단을 조금씩 오르면서 조금씩 고점에서 힘겹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쵸? 나중에 저 계단이 사라지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죠? 급락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고점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는 저 고점에 물린 분들은 결국은 못 돌아오는 거죠. 곧 있으면 해가 뜰 거예요. 지금 저 아래가 보이진 않고 있지만 해가 뜨면 명명백백하게 지금 얼마나 높은 위치에 와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쵸? 지금 해가 뜨기 직전이라서 모를 겁니다.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주식 코인을 떠나서 관광 차원에서도 한번 놀러와 보세요. 바람도 쐬면서 리프레시 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수요일부터 주식과 코인은 뭐 지금도 가능하지만 그쵸? 시도해 보시면 되겠죠.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21년도 22년도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겪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쵸?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모른 건 잘못이 아닌데 모르는 부분을 앞으로도 개선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본인 잘못인 거예요. 그전에는 세력이 여러분들을 꼬셨다, 힘들게 했다, 원망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르게 관점을 가져야죠.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여러분이 신법을 깨닫고, 차트를 공부하고, 그런 뉴스를 해석할 때도 그냥 좋다가 아니라 이걸 내는 의도가 뭐지를 생각하시고, 대주주는 누구고, 대주주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도 파악하시고, 어떤 식으로 기관과 외인이 전략을 세우는지도 보셔야죠. 그쵸?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케이블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잘 보이시죠? 여긴 지금 산 꼭대기예요. 자, 해 뜨기 직전인데 해가 곧 있으면 뜨겠죠. 뜨면 저와 같이 감상하시죠. 새해 이제 해가 뜰 때는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환호했는데 지금 타이밍에 환호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모두가 환호할 때보다 특정 소수가 환호할 때의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성향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주식이나 코인적인 부분으로 보면 모두가 환호할 때가 고점이라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쵸? 그런 얘기를 저는 계속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주식이나 코인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독자님들께 그런 얘기들을 전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결국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어떻게 해서 뭐 계좌를 보여주고 어떤 수익이 어떻다 이딴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 여러분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승하면 항상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바로 아래입니다. 아래를 보세요. 자, 이렇게 바닥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급등을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아래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 지금 내 위치가 얼마나 높은 곳이지? 꼭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산이에요. 70% 80% 당신의 계좌가 녹았을 때가 아마 저렇게 바닥일 거라고요. 이 고점에서는 환호했겠지만 결국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보시면 저렇게 케이블카가 내려가는 곳은 아드맣게 지금 멀리 보이시죠? 자, 저만큼 저 아래 있습니다. 저 아래 있는 사람들은 환호할 수 있는 상황이 나중에 생기겠지만 이 고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조금 이따 저도 해돋이를 보고 내려가겠죠. 반드시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지 어떤 다양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이에요. 급등하면 급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승하고 나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하면 다시 상승하겠죠. 그건 자연의 법칙이지 어떤 대단한 기술적 지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엘리어트 파동은, 엘리어트는 실제적으로 살아있을 때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었고, 그거를 오히려 저작권을 받았던 사람이 결국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이론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으로 하락파가 존재하는 거지 그거 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탄력과, 항상 여러분이 올라온 이 위치를 기억하세요. 지금 상당히 높고 저 아래 골짜기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의 고통은 엄청나게 가중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현금 비중을 높여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하는 순간에 저 골짜기로 떨어질 때 대책이 없습니다. 손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손절매를 한다고요? 손절매를 원하는 건 세력들이 원하는 거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날씨가 흐려서 해가 안 보이네요. 지금 해가 원래 떠야지 맞는 건데 보이지가 않네. 만약 오늘 해를 촬영 못하면 그냥 이렇게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해가 또 안 뜨냐. 아 참. 어쨌든 지금 뉴스에선 이제 또 경기 침체가 조금 사라진다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새로 환호하겠죠. 그 환호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제 환호하니까 코인하고 주식이 다시 좋아진다고 하겠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수많은 자금이 또 유입이 될 겁니다. 펀드도 유입이 되고,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에서 내가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될지. 분명히 다시 한번 꼬꾸라질 때 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쵸? 해가 안 보이네. 뜨는 거 맞아? 이제다 쥐지. 역시 모두가 열광할 때 해가 안 뜨네요. 안타깝습니다. 역시 나 혼자 별도로 보러 와야지 그때 해를 볼 수 있겠네.
모두가 환호할 때는 항상 도망갈 타이밍.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또 오늘 해를 안 보여주냐. 아, 치사하다 진짜. 또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모두가 열망하고 갈망할 때 꼭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요. 그쵸? 자, 항상 이렇게 모두가 열망하고 갈망할 때 항상 세력은 뒤통수를 칩니다. 어떻게 또 해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아빠 개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안돼 진짜. 자,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더 큰 수익인 해돋이를 보고 싶었는데 결국 날씨가 흐린 관계로 못 봤습니다. 아빠 개미의 판단을 원망해야겠습니다. 이러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나 진짜. 껄무새 되게 만드네 진짜. 어쩔 수 없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해돋이 촬영은 실패했는데 코인은 급등하네요. 코인해가 떴네. 그쵸? 오늘도 불장익을 기대하면서 수익 많이 실현하세요. 제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뭐 리플 이런 것만 사지 말고 이더리움만 사지 말고 보세요. 이것도 다 하나의 종목이라 생각하면 다양한 코인들이 있잖아. 그쵸? 다양한 걸 다 사세요. 왜 대중들이 좋아하는 코인만 삽니까? 그거 잘 못 올라갑니다. 지금 대합실에 왔는데 여기 휴게실이죠. 너무 추워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너무 추워요 진짜. 손가락 얼어 터질 뻔했어요. 해돋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못 보여드렸습니다.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좋아서 주식을 샀는데 그게 오늘 급등하면 좋겠는데 안 가는 날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 가니까 그냥 팔고 그냥 마음 편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아니라 다른 날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돋이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저는 주식과 코인에 몰입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몰입이 돼 있어야지 결국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삶을 주식과 코인에 연관 지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번에 태양을 한번 찍어보죠. 자, 이제 상승장을 즐겼으니 하락장으로 내려가시죠.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상승장을 즐겼으니 하락장으로 갑시다. 결국 가장 고점에서 태양은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철저히 짓밟히고 이제 하락장으로 내려갑니다. 자, 처음 하락의 시작. 이때는 이제 아직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천천히, 아직 내 평단가에서 그렇게 많이 안 잡아먹었으니까. 그래서 별로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 위치가 상당히 고점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하락장으로 내려갈 때는 누구든지 공포를 느끼고, 우리 인간은 탐욕보다 공포에 더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인간은 제3의 뇌로서 파충류의 뇌가 인류가 발전하면서 살아왔어요.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공포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하락은 한순간입니다.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락장이 왜 무섭냐면 아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아래가 도대체 어디야? 아래가 어딜까? 끝이 없습니다. 그쵸? 저 아드머키, 저 아래까지 계속 빠질 거라는 거죠. 그 공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패닉이 되고 패닉셀로 다 던지게 되는 겁니다. 던지는 이유로 투매가 발생하고 투매로 인해서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걸 아주 싸게 줍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승할 때 수익을 내봐오셨겠지만 하락할 때는 혼절을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혼절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가장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 본능과 마주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참고 버티겠습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급락해서 여러분의 평단가를 잡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주 서서히, 아주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에게 희망과 공포를 주면서 계속 아래로 운동 에너지는 빠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하고도 공포스러운 일이고 이걸로 인해서 몇 년간 여러분이 힘들지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수많은 종목들이 뒤통수를 치는 순간이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할 때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때에 할 말이 더 많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은 항상 올라갈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내려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야죠. 그건 정해져 있는 자연의 법칙이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고요하다 내려가는데 지금도 보시면 느끼겠지만 반대편에 올라오는 케이블카에는 왜 사람이 없을까요? 이미 고점에서 다 매도해서 수익 실현, 해돋이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탈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샀던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세력이 매도를 치고 차익 실현을 크게 하면 다시 쉽게 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를 만들 때까지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겠죠. 그쵸? 바로 그게 재료의 소멸이에요. 참 오늘 여기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생각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해까지 보여드렸으면 대박인데 어쩌면 그런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인정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튜버가 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냥 여러분한테 퍼포먼스 보여주기 위해서 계좌에 뭐 얼마만큼 넣어놓고 그걸로 단타 치는 모습, 스캘핑 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런 거 해서 여러분들 현혹시켜봤자 그게 뭐가 그렇게 유익합니까? 그쵸? 저는 구독자 분명히 100만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 얼마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천천히 가면 돼요. 근데 분명히 목적지까지만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이상한 상태로 올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천천히 양질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무제표가 탄탄한 그런 상태로 성장하고 싶은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사람에게 디스하고 인성 나쁘고 그리고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저점인 수감역 거의 다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옆에는 저게 파크C라는 곳이래요. 숙박업소. 현대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수감역입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타러 온 거고요. 해돋이는 못 봤지만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다양한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뭐 초보 유튜버들도 있고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다른 액션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구독자 수는 더 잘 나오겠죠. 저는 구독자 수에 당장 연연해 하고 싶진 않고요.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방향이 맞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주식이 상승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쵸? 언젠가는 오르겠죠. 언젠가는. 그쵸? 여러분들의 작년 동안의 그런 뜻깊은 그런 응원하고 사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쟁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세뱃돈 지출 많으시겠지만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한. 그리고 저점쟁이들 화이팅. 저하 주식쟁이 화이팅. 저하 그리고 저점쟁이 레전드 화이팅. 저렌화 그리고 저점쟁이 이기분들 화이팅입니다. 저이화. 감사합니다. 다 왔네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오 흔들린다.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